이번 시간에는 신살 중에서 급각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각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급각살은 그 다리, 그러니까 그 다리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급할 극자의 다리 각자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급각살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각살은 지금은 뭐 이게 큰 의미가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 소아마비라든가 뇌성마비 같은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0 적어도 한 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는 이 급각살에 해당되는 소아마비라든가 뇌성마비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급각살은 급각살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급각살은 가장 대표적으로 골절과 마비를 대표하는 신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골절과 마비니까, 골절은 뭐 뼈가 부러지는 것과 관련되니까 뼈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뼈와 관련되는 거니까 뭐 디스크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척추도 해당될 수 있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골절 이런 거와 관련돼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이것이 척추가 이상한 마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꼭 반드시 뼈가 이상하지 않아도 근육이 마비되는 근육 경직성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마비에 해당되는데, 마비의 대표적인 것은 뭐 소아마비, 예전에는 이제 소아마비하고 뇌성마비가 있죠. 뇌성마비.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어떤 근육이 경직하게 되는 어떤 질환들, 근육 질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급각살이다, 신살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골절이라는 것은 크게 대표적으로 말을 했을 때 뼈를 상징하는 겁니다. 뼈. 그러니까 뼈에 해당되니까 단지 맨날 뭐 팔이나 다리에만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뼈를 대표하는 것이 치아, 우리 그 이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빨에 관련되는 치아가 부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급각살이 있게 되면 꼭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리를 저는다든가 뭐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라든가 또 뼈와 관련되니까 관절염, 류마티스, 또 중풍, 혈액 관련, 그러니까 마비되는 거, 중풍염은 몸이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비의 일종이죠, 중풍도. 이런 거, 신경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골절과 마비로 대표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질환을 대표하는 것이 급각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은, 이 급각살이 사주 내에서 시지, 그러니까 시지라는 것은 자식궁을 이야기하는데, 시지에 있거나 또는 자식성이 급각살에 해당되면 그 자식이 그런 골절이나 마비와 관련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 또는 기타 지병, 잘 낫지 않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지, 사주에서 시지가 급각살에 해당이 된다. 또 자식성이 급각살이라, 이 자식성이 급각살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여자는 식상이 급각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인월의 간목이니까 요 경우는 이제 그 인성이에요, 인성. 만약 그런데 이게 인성이 아니고 간목이 아니고 만약 이게 경금이다, 그렇게 되면은 인월의 경금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자수가 식상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급각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식상이 그럴 때, 남자는 관살이 급각살에 해당되면 자식이 골절이나 마비와 관련되는 질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골절이나 마비는 굉장히 광범위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골절은 주로 뼈와 관련되니까 단순한 팔다리뿐만 아니라 척추, 뭐 디스크, 그 다음에 뭐 치아라든가, 그러니까 이빨이죠. 이빨이라든가 또 뼈에 관련되는 관절염,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마비는 여러 가지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모든 병이니까 뭐 중풍도 해당되고, 뇌성마비도 해당되고, 소아마비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뭐 근육 관련되는 병들, 이런 병들이 다 마비이기 때문에 그 급각살에 해당이 되면은 그런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절을 잘 당한다는 말은
뭐 가다가 잘 넘어진다든가 괜히 엎어졌는데 뭐 팔을 부러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다 급각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술 마시고 이렇게 갔는데 멀쩡한데 다른 사람 다 같이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급각살이 있는 사람은 뭐 팔이 부러졌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뭐 골반에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노출된다는 것이죠. 급각살이 있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이 급각살이 그러니까 자식궁이나 자식성이 급각살에 해당되면 그 자식이 그런 신체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장애 뭐 대표적인 것이 뇌성마비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또 기타 뭐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마비되는 거, 근육 질환, 그런 질병들을 안고 있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이 급각살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급각살이 해당이 되느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때 이 급각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급각살의 구조는 이 월지와 관련됩니다. 월지. 그러니까 월지의 입장에서 일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월지가 만약에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생이라면 일지나 시지에 해나 자가 있을 때, 또 월지가 사나 오나 미라면은 일지나 시지에 묘미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묘미가 뭐 연지에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죠. 가을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인이나 술이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일지나 시지. 해자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일지나 시지에 축이나 진이 있으면은 축진, 이런 것이 있으면은 급각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자가 사주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이 일지나 시지에 이 해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급각살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지에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 본인이 그런 것이고 시지에 해나 자가 있다 그러면 자식이 그럴 수가 있다. 물론 본인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고 다만 우리 구조가 월지 기준에서 일시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지에 있는 건 해당이 안 된다.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춘해자, 하묘미, 추인술, 동축진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춘해자, 하묘미, 추인술, 동축진 이렇게 외워두면 되고요. 다만 해자 축월에 태어났는데 축이나 진이 연지에 있는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축이나 진이 일지나 시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지에 있으면 그 본인이 가장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본인이 골절이나 마비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시지에 있으면은 자식이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시지에 있는데 그것이 또 자식성에도 해당된다. 그러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 그 자식이 어떤 신체장애나 소아마비라든가 골절마비를 가지고 있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급각살의 대체적인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급각살이 그럼 무조건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립되려면은 이거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성립되면은 너무 많은 사회에 너무 많은 어떤 골절이나 마비 환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성립이 안 되고 이 급각살이 있게 됐을 때는 성립할 때 주로 이론적으로야 이렇게 되면 성립이 되지만은 급각살이 적용되려면은 급각살과 유사한 것이 곡각살이라는 게 있어요. 곡각살. 또 유사한 것이 단교관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각살이나 곡각살이나 단교관살이 굉장히 비슷한 부류인데 이런 것들이 중첩됐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급각살이면서 곡각살에도 해당이 되고 또 단교관살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어떤 골절이나 마비의 질환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면은 골절이나 마비를 잘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주를 많이 한다. 그러면 가다가 아무래도 많이 잘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은 골절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신살, 급각살, 곡각살, 당교관살이 적어도 2개 이상 중첩됐을 때 성립할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주 안에서 편관칠살, 이 편관칠살이 제복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 그런 구조에서 급각살이 있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가 칠살이 있을 때도 되지만 재생살 구조다, 재생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급각살이나 곡각살이나 당교관살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런 골절이나 마비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다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회에 잘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잘 그런 현상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급각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런 급각살이 하나 달랑 있다고 해가지고 뭐 자식성이, 예를 들어 자식성이 식상인데, 여자 같으면 식상인데 식상이 시지에 있어가지고 자식이 소아마비, 뇌성마비, 뭐 기타 온갖 지병 이런 걸 안고 있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곤란하죠. 그렇게는 쉽게 그렇게 식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것은 그거 외에도 다른 신살들, 그러니까 유사한 신살과 겹치거나 또는 편관칠살이 살아있는 구조, 제복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어떤 거냐 했을 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봄이죠. 그러니까 양력 2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요 2월에 태어났으면 여기 인묘진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나 자가 일지나 시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지에 자수가 있으니까 이게 급각살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지는 자식궁이니까 자식이 본인이 아니면 자식이 그럴 수 있고, 요런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월이니까 하묘미에 사오미에요. 사묘미, 하묘미, 하묘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에 태어난 거예요, 미월은. 그런데 묘나 미가 일지나 시제, 그 묘가 일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급각살을, 그러니까 골절이나 마비를 당하는 그 골절의 마비 내용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척추, 뭐 신경통, 치아, 이가 부실한 사람, 그런 사람, 관절염, 류마티스, 또 뭐 요즘에 같은 뭐 루푸스, 여자들 같은 뭐 루푸스 병 같은 것도 이런 거의 일종이니까 그런 것이 올 수가 있죠.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 다 칠살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관칠살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게 있으면서 편관칠살이 살아있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에 뭐 해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동축진, 그러니까 해자 축월에는 축이나 진이 일지나 시지예요. 연지에 있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월, 겨울에 축이 있으니까 역시 급각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급각살 외에 당교관살이라든가 곡각살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루어서 이 급각살이나 곡각살이나 당교관살이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해서 뭐 자식이 뭐 소아마비 환자고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이렇게 신사를 가지고 그렇게 몰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야 뭐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다만 여러 신살이, 그 유사한 신살들이 겹치거나 사주 안에서 편관칠살이 재생살되거나 또는 편관칠살이 제복되지 않고 살아있는 구조에서 이런 것이 되면 급각살의 현상을 잘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급각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느냐부터 해서 구체적인 예를 잠깐 짧게 제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예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월지와 일시지의 관계입니다. 급각살은 어디까지나 월지와 일시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월지와 일지 시지를 그러니까 보는 관계고, 다른 연지라든가 뭐 천간에 뭐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월지 입장에서 일지나 시지를 봤을 때 급각살이 성립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급각살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공식, 그러니까 춘해자, 하묘미, 또 뭡니까? 추, 인술, 동축진 저렇게 외워두면은 급각살은 한 큐에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급각살, 이 급각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